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아, 저는 이번에 셜록 홈즈 베스트 단편선을 좀 읽어봤는데요. 예전에 또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도 또 아껴서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5개의 오렌지 씨앗이란 단편하고 보헤미아 스캔들이란 단편선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신랑의 정체라는 단편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출판사에서 단편 3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 보면은 단편선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읽고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졸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졸린 목소리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지하게 졸렵더라고요. 듣는데 되게 졸린 셜록 홈즈라고 하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요. 한 번에 다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2편으로 나눠서 읽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전반부, 목요일이나 일요일에 후반부 나머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 참 홈즈는 되게 사소한 것에서 좀 중요한 정보들을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되게 놀라잖아요. 왓슨이. 그 왓슨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참 읽는 동안에도 그렇고 읽고 나서도 그렇고 야, 홈즈 참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네요. 추리 하나하나에 되게 놀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셜록 홈즈 베스트 단편선 신랑의 정체. 신랑의 정체. 여보게, 왓슨? 인생이란 건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네. 우리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일상도 상상력만으로 모두 구현해내기가 어렵거든. 자, 우리가 한번 날아다닐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 서로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 대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여기저기 지붕을 살며시 벗겨내는 거야. 그러고는 지붕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 연이은 괴사건들을 모두 엿보는 거지. 상상이 되나? 그것들은 결코 관습적이지도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일 거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장담하건대 소설 따위는 다시 읽지 않게 될 거야. 베이커가의 하숙집 벽난로 앞에서 홈즈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삶이나 그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부인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들 좀 보게. 노골적이고 상스럽기 짝이 없어. 물론 사실주의에 입각한 기사 태도 때문이겠지만 그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재미도 없고 예술적이지도 않네. 나라면 말이야. 쫄대로 남의 추한 일상사를 들여다보는 일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자네다운 말이군.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경찰의 보고서나 신문기사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준다고 볼 수는 없어. 경찰 보고서는 공문서 특유의 상투적인 문구에 치중하는가 하면
신문 기사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기 마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일상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네. 문제야.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세계 대륙에서 공경에 빠졌다고 자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하나같이 인간의 상상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로 괴상한 일들 뿐이니까. 자네는 그렇게 괴상한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일세. 이것 좀 한번 봐보게. 나는 조간신문을 집어들고 한 기사를 홈즈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 난 아직 이 기사를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 분명 술만 마시면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얘기일 거야. 그 여자를 가엾게 여긴 여동생이나 이혼 여자가 신고를 했겠지. 이보다 더 형편없는 소설이 어디 있겠나.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 삶이란 자네가 만난 사건처럼 재밌지도 않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일세. 홈즈는 대답 대신 내가 가리키는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런, 자네가 얘를 잘못 든 모양인데. 뭐라고? 이건 댄더스 별거 사건이야. 전에 내가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잘 알지. 이 남자는 말이야, 자네 예상과는 달리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못해. 착실한 사람이지. 아마 바람은 생각도 못할걸? 그런데 이 남자에겐 몹쓸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식사 때마다 틀니를 빼서 아내에게 던지는 거였어. 어떤가? 이 정도라면 그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이 못지않지? 어서 졌다고 인정하게. 험즈는 개구쟁이같이 웃으며 담뱃갑을 내밀어 담배를 권했다. 아니, 이건... 나는 깜짝 놀랐다. 담뱃갑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뚜껑 한가운데 커다란 자수정이 박혀있던 것이다. 그 담뱃갑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홈즈의 물건치고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었다. 아, 이거 말인가? 홈즈는 담뱃갑을 이리저리 보며 웃고 있었다. 지난번 아이린 애들러의 사진 사건을 도와준 답례로 포에미와 국왕께서 내게 보내준 것이라네. 자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군. 아, 그래. 이걸 처음 봤다면 이 반지도 처음이겠군. 홈즈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있는 반지를 낀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보였다. 이건 말이야, 네덜란드 왕실에서 보내준 거라네. 왕실의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물론 사건의 성격상 자네에게조차 말해줄 순 없지만.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사건은 정말 말해주지 않을 셈인가? 나는 지금까지의 논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맡았던 사건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홈즈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하는 수 없군. 하지만 요즘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진 그건 말해줄 수 있겠지? 몇 가지 맡고 있는 것이 있지만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의뢰해온 다소 복잡한 사건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네. 큰 사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부분 큰 사건일 경우엔 동기가 단순하고 뚜렷해서 조사 과정이란 게 없다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서 예리한 분석과 관찰이 필요하지. 그나저나 자네 이리 와서 저 숙녀 좀 한번 보겠나? 홈즈는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우울한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홈즈가 가리키는 곳은 길 건너편이었는데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푹신한 목피 목도리를 두르고 붉은 깃털이 나풀거리는 층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화려한 차림이었다. 더구나 보통의 여성보다 큰 그녀의 체구는 화려한 옷차림과 더불어 시선을 잡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장갑에 달린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간혹 우리가 서 있는 창을 흘기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무언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커튼 뒤에 서 있는 우리가 보일 리는 없었지만 혹시 눈이라도 마주쳐서 그녀가 민망해할 일이 없도록 나는 커튼을 잡아당겨 몸을 가렸다.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홈즈는 씩 웃었다. 나는 저런 증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지. 결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홈즈는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에 던지며 말했다. 저 숙녀는 분명 나를 찾아왔어. 이쪽을 곁눈질로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증거지. 아마도 애정 문제라던가 그 비슷한 일을 상의하러 온 걸 거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남에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렇게 망설일 수밖에. 물론 애정 문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저 숙녀는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한 건 아닐 거야. 만약 그랬다면 화가 나고 슬퍼서 남의 이목 따위는 느끼지도 못한 채 이 집으로 돌진해 초인종 줄이 끊어질 정도로 아마 잡아당겼겠지. 그런 의미에서 저 숙녀는 분노했다기보다 당황하고 있어. 옳지. 드디어 결심이 섰나 보군. 홈즈의 예언은 정확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걸음을 옮긴 것이다. 그녀는 길을 건너 곧장 우리가 있는 하숙집을 향해 다가왔다. 곧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자네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괜찮은 사건이었으면 좋겠군. 홈즈가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깜빡였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나더니 사완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메리 서덜랜드 양께서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완 아이의 뒤에는 우리의 이목을 끌었던 바로 그 숙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을 통해서 본 것 이상으로 키가 컸다. 아이가 작은 탓도 있었지만 마치 작은 나룻배 뒤에 커다란 상선 하나가 돛을 모두 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어서 오십시오. 홈즈는 정중하게 숙녀를 맞았다. 사완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가자 홈즈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무심한 듯하지만 언제나 상대를 꿰뚫어보는 홈즈의 날카로운 눈매를 느끼며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사람과의 첫 대면에서 과연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기대하는 건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것 이상으로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즈만의 날카로운 관찰은 언제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숙녀가 불편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홈즈가 입을 열었다. 타자를 그렇게 많이 치시는데 나쁜 시력 때문에 고생이 꽤나 많으시겠군요. 숙녀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변했다. 경악과 공포의 빛이었다. 그녀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홈즈 선생님, 벌써 제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군요. 소문이라니요? 서덜랜드 양에 대한 소문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저 이 일을 해오며 몸에 오래 밴 습관일 뿐입니다. 뭐든지 알아내는 게 저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모두 훈련 덕분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놀라게 해드린 모양이군요. 물론 제게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서덜랜드 양께서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겠죠?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선생님이 보시는 대로 전 타자를 치고 있어요. 물론 시력도 나쁜 편이고요. 처음엔 몹시 고생했는데 이젠 자판을 눈여겨보지 않고 칠 수 있어서 그다지 불편하진 않아요. 그나저나 참 명성대로 대단하시군요.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실은 에서리즈 부인께서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에 행방불명 되신 에서리즈 씨를 쉽게 찾아주셨다면서요. 경찰도 죽은 걸로 알고 포기했던 사건이라죠? 저, 선생님, 저에게도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사례비는 넉넉히 드릴게요. 한 해에 100파운드씩 들어오는 것 말고도 타이피스트로서 버는 수입도 있으니 섭섭하게 생각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발 호스무 엔젤 씨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봐 주세요. 홈즈는 숙녀의 애원에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양쪽 손가락의 끝을 맞댄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입을 연 홈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의 말이었다. 그 전에 왜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서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덜랜드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당황하는 빛이 스쳤다. 그러고는 잠시 망연하게 홈즈를 쳐다보았다. 네,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화가 나서 정신없이 뛰쳐나왔어요. 실은 제 아버지인 윈티뱅크 씨의 태도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자취를 감췄는데도 경찰에 신고는커녕 괜찮을 거라고만 하시지 뭐예요. 게다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상의해 볼 생각도 안 하시더군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니.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전 몹시 화가 나서 외출복을 입고 바로 여기로 달려온 거예요. 홈즈가 물었다. 성이 다른 걸 보니 계부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죠. 윈디뱅크 실은 저보다 겨우 5살 위일 뿐이거든요. 생각할수록 우스운 일이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까? 물론이에요.
엄마는 무척 건강하세요. 그녀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엄마가 재혼을 하시겠다고 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게다가 상대가 15살이나 연하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혼을 막는 건 제 능력 밖이었죠.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제 친아버지는 토트넘 코트로에서 배관업을 하셨죠. 덕분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체를 남겨주셔서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 책임자인 하디 씨가 많이 도와주셨죠. 윈디뱅크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는 어느 포도주 회사의 외판원이었는데 수완이 보통 좋은 게 아니더군요. 어쨌든 그는 엄마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피땀으로 이렇게 놓은 회사를 처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4,700파운드를 받고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렇게 헐값에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사건과는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집안일을 두서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평소 남의 일이라고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홈즈가 짜증이라도 내는 건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그건 기호였다. 그는 흥미있다는 듯 한껏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까 한 해 100파운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가요? 아니에요. 유산이긴 하지만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클랜드에 사셨던 네드 숙부님께서 저에게 남겨준 것이죠. 숙부님의 유산은 뉴질랜드 공채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2,500파운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공채를 처분할 수 없어요. 그저 연간 4.5%의 이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군요. 홈즈는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매년 100파운드씩의 이자가 보장되어 있는 데다가 타이피스트란 직업도 갖고 있으니 서덜랜드 양의 생활은 넉넉하신 편이겠군요. 그 정도 수입이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도 가능하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테죠. 숙녀분 혼자 생활하는 데는 한 해 60파운드 정도면 충분하니 말입니다. 아니에요. 전 그 정도까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적은 액수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그럼 남은 수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제가 관리하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숙부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 이자를 엄마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까진 엄마나 외부 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이 생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이자는 윈디뱅크 씨가 3개월마다 은행에서 찾아 엄마에게 드리는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타자를 쳐서 받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 장에 2펜스인데 하루에 15장에서 20장은 칠 수 있거든요. 서덜랜드 양께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호머스 엔젤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스마 엔젤이란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금방 붉은 빛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집안일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던 그때와는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나를 흘깃거렸다. 그걸 놓칠 홈즈가 아니었다.
아, 이쪽은 제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사건 해결에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마음 놓고 말씀하시죠. 서덜랜드 양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러다 입을 열었다. 가스업자들이 주최한 무도회에서 그분을 처음 알게 됐어요. 주최 측은 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그때부터 초청장을 보내오곤 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언제나 잊지 않고 엄마에게 무도회 초청장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윈디뱅크 씨는 우리 모녀가 그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늘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아니, 파티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못 가게 하는 편이었죠. 심지어 일상의 외출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일요일에 소풍을 가겠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근데 전 무도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꼭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외부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매사에 간섭하고 또 명령하다니. 전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도회는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윈디뱅크 씨는 그런 인간들은 우리와 수준이 안 맞는다며 그렇게 비웃더군요. 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도 없이 어딜 가려고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제 결심을 꺾으려고 했죠. 가봤자 창피만 당할 거라면서요. 장롱 속엔 한 번도 입지 않은 진홍색 플러시 드레스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결국 제 고집이 이겼답니다. 윈디뱅크 씨는 화를 버럭 내더니 그대로 프랑스에 가버렸습니다. 엄마께는 출장이라고 했다더군요. 며칠 뒤 우리 모녀는 전에 회사에 감독 일을 하셨던 하디 씨와 같이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오스마 엔지 씨를 만난 거죠.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무도회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또 화를 냈겠군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껄껄 웃기까지 했죠. 여자들이란 고집을 부리면서 막아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면서 말이죠. 음, 그랬군요. 어쨌거나 서덜랜드 양은 그 가스업자 무도회에서 오스모 엔젤이라는 신사를 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다시 만나신 건 언제였나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죠. 지난밤에 집에 잘 도착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서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났습니다. 두 번은 공원을 함께 산책도 했죠. 하지만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부터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윈디뱅크 씨가 싫어했거든요. 그 사람은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아주 질색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결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더구나 여자란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입번호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홈즈 씨,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집 안에만 있었어야 어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가정을 못 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홈즈가 말을 돌렸다.
그 뒤에 엔젤 씨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오스만은 편지로 일주일 동안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실은 일주일 뒤에 윈디뱅크 씨가 다시 프랑스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매일같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왔기 때문에 윈디뱅크 씨는 물론이고 집안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죠. 엔젤 씨와 결혼은 언제 약속하셨나요? 서덜랜드 양은 얼굴을 붉혔다. 처음 산책을 한 날, 올해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서덜랜드 양, 엔젤 씨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스머는 리드놀가에 있는 어느 회사의 회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잠깐만, 서덜랜드 양? 그 회사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건 정확한 이름은 저도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럼 그분이 사는 곳은 아시겠죠? 호스머는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 주소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단지 리드놀가라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렇다면 답장은 어디로 보내셨죠? 리드놀가 우체국 사수함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서 편지가 오면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게 될 거라면서 간곡하게 말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타자로 편지를 쳐서 보내면 남들이 눈치채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그건 역시 반대하더군요. 왜죠? 그분은 우리 사이에 기계가 끼어드는 일이 싫다고 했어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여야만 정말 제가 보낸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말했죠. 홈즈 선생님, 그분은 그토록 절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그분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럼 엔젤 씨도 자필로 편지를 써보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타자로 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다며 참 미안해하곤 했죠. 흠, 의미심장한 대목이로군요. 네? 아닙니다. 그 외에 엔젤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 외라면 글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서덜랜드 양. 사건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 단서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 성격이나 옷차림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뭐든 좋으니 주저 말고 말씀해 보시죠. 서덜랜드 양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분은 몹시 내성적인 분이세요. 태도나 목소리 모두 조용조용한 편이죠. 남들 눈에 띄는 게 싫다면서 늘 저녁에 만나 산책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매우 낮고 작았는데 약간은 어눌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편도선을 앓은 이후에 생긴 버릇이라고 하더군요. 그 외에는 아, 그래요. 옷차림을 말씀하셨죠?
그분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셨습니다. 또 눈이 빛에 약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저녁에 만나면서도 색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가려던 불빛에도 눈을 찡그릴 만큼 약시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날 그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윈디뱅크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갑작스러운 결혼식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에게 구원하셨답니다. 결국 저도 허락했죠. 그만큼 그분의 청혼은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허락하자 그분은 저더러 성수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에 충실하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더군요. 맹세를 말입니까? 이상한 구원 방법이로군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맹세를 요구하는 것만 봐도 호스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셨죠. 사실 엄마는 예전부터 호스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무도회에서 만난 날부터 계속 그분의 일이라면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죠. 어떤 때 보면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을 정도였어요. 그분이 엄마에게 일주일 안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엄마는 두말하지 않고 허락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로서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윈드웨이크 씨가 아무리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제 아버지인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는 하고 식을 올려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근데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단 식을 올리고 나면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요. 윈디뱅크 씨가 화를 내면 엄마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하시더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 내키지 않았어요. 물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만큼 애정이 있다거나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단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도둑 결혼하듯 은밀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윈디뱅크 씨가 다니는 프랑스 회사 지점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점은 보르도에 있었죠. 하지만 그 편지는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침에 반송되어 돌아와 버렸습니다. 윈디뱅크 씨가 그곳에 안 계셨던 건가요? 네, 편지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누가, 누가 그러던가요? 윈디뱅크 씨에게 직접 들었어요. 영국에 도착해서야 회사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서덜랜드 양으로선 유감스러운 일이었겠군요. 네, 그쵸. 하지만 그땐 이미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게 치르고 싶다는 호스머의 주장대로 다른 하객은 없었어요. 식장은 킹스크로스역에서 가까운 세인트 세비어 성당이었고 식이 끝나면 곧바로 세인트 판크리스 호텔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죠. 결혼식 날 호스머가 이륜마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전 때마침 반송된 편지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던 차였죠.
저는 모든 걸 운명이라 여기고 오스모가 타고 온 마차에 엄마와 함께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마차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분은 마침 지나가던 사륜마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두 마차는 거의 동시에 성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탄 마차가 먼저 성당에 도착했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이 탄 마차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 그분이 마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마차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더군요. 기다리다가 지친 마부가 성을 내기 시작했죠. 손님, 세인트 세비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주무시기라도 하시는 겁니까? 마부가 내려와서 목청을 높이며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아, 홍대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은 달리는 마차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분명히 마차에 타는 걸 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렇게 마부도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홈즈 선생님, 그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의 일입니다. 그분이 마차에 오르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로서는 총체할 수가 없군요. 엔젤 씨를 믿으십니까? 물론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지 않는다면 누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혹시 결혼식 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날 아침에 저를 데리러 왔을 때도 그분은 저의 손을 꽉 잡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를 하셨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음 변하지 맙시다. 만일에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약혼한 사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오. 설사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맹세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제고 반드시 꼭 만나게 될 것이오.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어? 결혼식 날 아침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싫었는데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스만은 그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네요. 정말 그분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요?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군요. 홈즈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서덜랜드 양께선 엔젤 씨에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아침에 하신 말을 생각해봐도 틀림없어요. 분명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고 말이죠. 그녀는 조금 전과 달리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진 모르겠다. 라는 말씀이로군요. 네.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는 무척 화가 나셨어요. 몹쓸 놈이라고 욕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호스머에 대해선 한마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윈디뱅크 씨에게는 이번 일을 말씀하셨나요? 네, 돌아오자마자 바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더군요.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만간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면서요. 혹시 금전적으로 엔젤 씨에게 도움을 주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엔젤 씨는 돈에 관해서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돈을 쓴 일이 없었어요. 단 1실링도 쓰게 하신 일도 빌리신 일도 없었어요. 또 결혼 전에 제 재산을 모두 그분 앞으로 해놨다면 그건 참 미심쩍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제 재산에 대해선 앞으로도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의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성당 앞에서 미아가 되게 했다고 그분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어, 선생님,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요즘엔 거의 잠도 자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만약에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어째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걸까요? 아,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서덜랜드 양은 털토시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었다. 음, 알겠습니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사해드리죠. 틀림없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덜랜드 양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녀는 기대에 차서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홈즈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오스모 엔젤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네? 서덜랜드 양뿐 아니라 나 역시 깜짝 놀랐다. 홈즈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또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의 삶에서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덜랜드 양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홈즈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홈즈 선생님?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군요. 홈즈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덜랜드 양? 사건을 조사하자면 엔젤 씨의 정확한 인상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편지도 함께 보여주시면 꽤나 도움이 되겠군요. 네, 인상착의라면 아마 이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오련의 신문과 편지 봉투 4개를 내밀었다. 지난주 토요일 크로니클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온 편지는
그 네 통이 전부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럼 댁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캠버웰 라이언 플레이스 31번지입니다. 홈즈는 수첩을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다. 엔젤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하셨고, 음, 윈디뱅크 씨의 직장 이름은 알고 계시겠죠? 웨스트하우스 앤드 머뱅크란 주류회사에 거기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보르도산 적포도주를 수입한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펜처지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을 게 없군요. 그만 대우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과 편지는 제가 잠시 보관해도 되겠죠?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덜랜드 양, 부디 제 충고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홈즈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전 성경에 대고 맹세를 했어요. 그분과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고 말이에요. 설사 돌아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분의 충실한 약혼자로서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드려요. 연락만 주신다면 언제라도 다시 달려오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방을 나서는 서덜랜드 양의 어깨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침울하게 젖어 있었다. 신랑의 정체. 여보게, 왓슨? 인생이란 건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네. 우리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일상도 상상력만으로 모두 구현해내기가 어렵거든. 자, 우리가 한번 날아다닐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 서로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 대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여기저기 지붕을 살며시 벗겨내는 거야. 그러고는 지붕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 연이은 괴사건들을 모두 엿보는 거지. 상상이 되나? 그것들은 결코 관습적이지도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일 거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장담하건대 소설 따위는 다시 읽지 않게 될 거야. 베이커가의 하숙집 벽난로 앞에서 홈즈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삶이나 그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부인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들 좀 보게. 노골적이고 상스럽기 짝이 없어. 물론 사실주의에 입각한 기사 태도 때문이겠지만 그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재미도 없고 예술적이지도 않네. 나라면 말이야, 절대로 남의 추한 일상사를 들여다보는 일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자네다운 말이군.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경찰의 보고서나 신문기사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준다고 볼 수는 없어. 경찰 보고서는 공문서 특유의 상투적인 문구에 치중하는가 하면 신문기사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기 마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일상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네. 이제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지. 세계 대륙에서 공경에 빠졌다고 자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하나같이 인간의 상상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로 괴상한 일들 뿐이니까. 자네는 그렇게 괴상한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일세. 이것 좀 한번 봐보게. 나는 조간신문을 집어들고 한 기사를 홈즈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 난 아직 이 기사를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 분명 술만 마시면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얘기일 거야. 그 여자를 가엾게 여긴 여동생이라 이혼 여자가 신고를 했겠지. 이보다 더 형편없는 소설이 어디 있겠나.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 삶이란 자네가 만난 사건처럼 재밌지도 않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일세. 홈즈는 대답 대신 내가 가리키는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런, 자네가 얘를 잘못 든 모양인데. 뭐라고? 이건 댄더스 별거 사건이야. 전에 내가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잘 알지. 이 남자는 말이야, 자네 예상과는 달리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못해. 착실한 사람이지. 아마 바람은 생각도 못할걸? 그런데 이 남자에겐 몹쓸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식사 때마다 틀니를 빼서 아내에게 던지는 거였어. 어떤가? 이 정도라면 그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이 못지않지? 어서 졌다고 인정하게. 홈즈는 개구쟁이같이 웃으며 담뱃갑을 내밀어 담배를 구워냈다. 아니, 이건... 나는 깜짝 놀랐다. 담뱃갑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뚜껑 한가운데 커다란 자수정이 박혀있던 것이다. 그 담뱃갑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홈즈의 물건치고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었다. 아, 이거 말인가? 홈즈는 담뱃갑을 이리저리 보며 웃고 있었다. 지난번 아이린 애들러의 사진 사건을 도와준 답례로 포에미와 국왕께서 내게 보내준 것이라네. 자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군. 아, 그래. 이걸 처음 봤다면 이 반지도 처음이겠군. 홈즈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있는 반지를 낀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보였다. 이건 말이야, 네덜란드 왕실에서 보내준 거라네. 왕실의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물론 사건의 성격상 자네에게조차 말해줄 순 없지만.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사건은 정말 말해주지 않을 셈인가? 나는 지금까지의 논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맡았던 사건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홈즈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하는 수 없군. 하지만 요즘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진 그건 말해줄 수 있겠지? 몇 가지 맡고 있는 것이 있지만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의뢰해온 다소 복잡한 사건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네. 큰 사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부분 큰 사건의 경우엔 동기가 단순하고 뚜렷해서 조사 과정이란 게 없다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서 예리한 분석과 관찰이 필요하지. 그나저나 자네 이리 와서 저 숙녀 좀 한번 보겠나?
홈즈는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우울한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홈즈가 가리키는 곳은 길 건너편이었는데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푹신한 목피 목도리를 두르고 붉은 깃털이 나풀거리는 층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화려한 차림이었다. 더구나 보통의 여성보다 큰 그녀의 체구는 화려한 옷차림과 더불어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장갑에 달린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간혹 우리가 서 있는 창을 흘기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무언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커튼 뒤에 서 있는 우리가 보일 리는 없었지만 혹시 눈이라도 마주쳐서 그녀가 민망해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커튼을 잡아당겨 몸을 가렸다.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홈즈는 씩 웃었다. 나는 저런 증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지. 결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홈즈는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에 던지며 말했다. 저 숙녀는 분명 나를 찾아왔어. 이쪽을 곁눈질로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증거지. 아마도 애정 문제라던가 그 비슷한 일을 상의하러 온 걸 거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남에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렇게 망설일 수밖에. 물론 애정 문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저 숙녀는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한 건 아닐 거야. 만약 그랬다면 화가 나고 슬퍼서 남의 이목 따위는 느끼지도 못한 채 이 집으로 돌진해 초인종 줄이 끊어질 정도로 아마 잡아당겼겠지. 그런 의미에서 저 숙녀는 분노했다기보다 당황하고 있어. 옳지. 드디어 결심이 섰나 보군. 홈즈의 예언은 정확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걸음을 옮긴 것이다. 그녀는 길을 건너 곧장 우리가 있는 하숙집을 향해 다가왔다. 곧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자네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괜찮은 사건이었으면 좋겠군. 홈즈가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깜빡였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나더니 사원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메리 서덜랜드 양께서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원 아이의 뒤에는 우리의 이목을 끌었던 바로 그 숙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을 통해서 본 것 이상으로 키가 컸다. 아이가 작은 탓도 있었지만 마치 작은 나룻배 뒤에 커다란 상선 하나가 돛을 모두 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어서 오십시오. 홈즈는 정중하게 숙녀를 맞았다. 사원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가자 홈즈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무심한 듯하지만 언제나 상대를 꿰뚫어보는 홈즈의 날카로운 눈매를 느끼며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사람과의 첫 대면에서 과연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기대하는 건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것 이상으로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즈만의 날카로운 관찰은 언제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숙녀가 불편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홈즈가 입을 열었다. 타자를 그렇게 많이 치시는데 나쁜 시력 때문에 고생이 꽤나 많으시겠군요. 숙녀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변했다.
경악과 공포의 빛이었다. 그녀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홈즈 선생님, 벌써 제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군요. 소문이라니요? 서덜랜드 양에 대한 소문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저 이 일을 해오며 몸에 오래 밴 습관일 뿐입니다. 뭐든지 알아내는 게 저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모두 훈련 덕분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놀라게 해드린 모양이군요. 물론 제게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서덜랜드 양께서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겠죠?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선생님이 보시는 대로 전 타자를 치고 있어요. 물론 시력도 나쁜 편이고요. 처음엔 몹시 고생했는데 이젠 자판을 눈여겨보지 않고 칠 수 있어서 그다지 불편하진 않아요. 그나저나 참 명성대로 대단하시군요.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실은 에서리즈 부인께서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에 행방불명 되신 에서리즈 씨를 쉽게 찾아주셨다면서요. 경찰도 죽은 걸로 알고 포기했던 사건이라죠? 선생님, 저에게도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사례비는 넉넉히 드릴게요. 한 해에 100파운드씩 들어오는 것 말고도 타이피스트로서 버는 수입도 있으니 섭섭하게 생각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발 호스머 엔젤 씨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봐 주세요. 홈즈는 숙녀의 애원에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양쪽 손가락의 끝을 맞댄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입을 연 홈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의 말이었다. 그 전에 왜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서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덜랜드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당황하는 빛이 스쳤다. 그러고는 잠시 망연하게 홈즈를 쳐다보았다. 네,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화가 나서 정신없이 뛰쳐나왔어요. 실은 제 아버지인 윈티뱅크 씨의 태도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자취를 감췄는데도 경찰에 신고는커녕 괜찮을 거라고만 하시지 뭐예요. 게다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상의 입을 생각도 안 하시더군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니.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전 몹시 화가 나서 외출복을 입고 바로 여기로 달려온 거예요. 홈즈가 물었다. 성이 다른 걸 보니 계부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죠. 윈디뱅크 실은 저보다 겨우 5살 위일 뿐이거든요. 생각할수록 우스운 일이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까? 물론이에요. 엄마는 무척 건강하세요. 그녀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엄마가 재혼을 하시겠다고 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게다가 상대가 15살이나 연하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혼을 막는 건 제 능력 밖이었죠.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제 친아버지는 토트넘 코트로에서 배관업을 하셨죠. 덕분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체를 남겨주셔서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 책임자인 하디 씨가 많이 도와주셨죠. 윈디 뱅크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는 어느 포도주 회사의 외판원이었는데 수완이 보통 좋은 게 아니더군요. 어쨌든 그는 엄마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피땀으로 일으켜 놓은 회사를 처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4,700파운드를 받고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렇게 헐값에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사건과는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집안일을 두서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평소 남의 일이라고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홈즈가 짜증이라도 내는 건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그건 기호였다. 그는 흥미있다는 듯 한껏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까 한 해 100파운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가요? 아니에요. 유산이긴 하지만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클랜드에 사셨던 네드 숙부님께서 저에게 남겨준 것이죠. 숙부님의 유산은 뉴질랜드 공채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2,500파운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공채를 처분할 수 없어요. 그저 연간 4.5%의 이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군요. 홈즈는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매년 100파운드씩의 이자가 보장되어 있는 데다가 타이피스트란 직업도 갖고 있으니 서덜랜드 양의 생활은 넉넉하신 편이겠군요. 그 정도 수입이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도 가능하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테죠. 숙녀분 혼자 생활하는 데는 한 해 60파운드 정도면 충분하니 말입니다. 아니에요. 전 그 정도까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적은 액수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그럼 남은 수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제가 관리하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숙부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 이자를 엄마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까진 엄마나 외부 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이 생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이자는 윈디뱅크 씨가 3개월마다 은행에서 찾아 엄마에게 드리는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타자를 쳐서 받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 장에 2펜스인데 하루에 15장에서 20장은 칠 수 있거든요. 서덜랜드 양께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호머스 엔젤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스마 엔젤이란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금방 붉은 빛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집안일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던 그때와는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나를 흘깃거렸다. 격을 놓칠 홈즈가 아니었다. 아, 이쪽은 제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사건 해결에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마음 놓고 말씀하시죠. 서덜랜드 양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러다 입을 열었다. 가스업자들이 주최한 무도회에서 그분을 처음 알게 됐어요.
주최 측은 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그때부터 초청장을 보내오곤 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언제나 잊지 않고 엄마에게 무도회 초청장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윈디뱅크 씨는 우리 모녀가 그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늘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아니, 파티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못 가게 하는 편이었죠. 심지어 일상의 외출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일요일에 소풍을 가겠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근데 전 무도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꼭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외부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매사에 간섭하고 또 명령하다니. 전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도회는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윈디뱅크 씨는 그런 인간들은 우리와 수준이 안 맞는다며 그렇게 비웃더군요. 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도 없이 어딜 가려고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제 결심을 꺾으려고 했죠. 가봤자 창피만 당할 거라면서요. 장롱 속엔 한 번도 입지 않은 진홍색 플러시 드레스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결국 제 고집이 이겼답니다. 윈디뱅크 씨는 화를 버럭 내더니 그대로 프랑스에 가버렸습니다. 엄마께는 출장이라고 했다더군요. 며칠 뒤 우리 모녀는 전에 회사에 감독 일을 하셨던 하디 씨와 같이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오스마 엔지 씨를 만난 거죠.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무도회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또 화를 냈겠군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껄껄 웃기까지 했죠. 여자들이란 고집을 부리면서 막아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랬군요. 어쨌거나 서덜랜드 양은 그 가스업자 무도회에서 오스모 엔젤이라는 신사를 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다시 만나신 건 언제였나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죠. 지난밤에 집에 잘 도착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서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났습니다. 2번은 공원을 함께 산책도 했죠. 하지만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부터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윈디뱅크 씨가 싫어했거든요. 그 사람은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아주 질색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결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더구나 여자란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홈즈 씨,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집안에만 있었어야 어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가정을 못 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홈즈가 말을 돌렸다. 그 뒤에 엔젤 씨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오스만은 편지로 일주일 동안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실은 일주일 뒤에 윈디뱅크 씨가 다시 프랑스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매일같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왔기 때문에 윈디뱅크 씨는 물론이고 집안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죠. 엔젤 씨와 결혼은 언제 약속하셨나요? 서덜랜드 양은 얼굴을 붉혔다. 처음 산책을 한 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서덜랜드 양, 엔젤 씨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스머는 리드놀가에 있는 어느 회사의 회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잠깐만, 서덜랜드 양? 그 회사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건 정확한 이름은 저도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럼 그분이 사는 곳은 아시겠죠? 호스머는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 주소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단지 리드놀가라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렇다면 답장은 어디로 보내셨죠? 리드놀가 우체국 사수함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서 편지가 오면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게 될 거라면서 간곡하게 말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타자로 편지를 쳐서 보내면 남들이 눈치채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그건 역시 반대하더군요. 왜죠? 그분은 우리 사이에 기계가 끼어드는 일이 싫다고 했어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여야만 정말 제가 보낸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말했죠. 홈즈 선생님, 그분은 그토록 절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그분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럼 엔젤 씨도 자필로 편지를 써보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타자로 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다며 참 미안해하곤 했죠. 의미심장한 대목이로군요. 네? 아닙니다. 그 외에 엔젤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 외라면 글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서덜랜드 양, 사건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 단서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 성격이나 옷차림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뭐든 좋으니 주저 말고 말씀해 보시죠. 서덜랜드 양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분은 몹시 내성적인 분이세요. 태도나 목소리 모두 조용조용한 편이죠. 남들 눈에 띄는 게 싫다면서 늘 저녁에 만나 산책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매우 낮고 작았는데 약간은 어눌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편도선을 앓은 이후에 생긴 버릇이라고 하더군요. 그 외에는... 그래요. 옷차림을 말씀하셨죠? 그분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셨습니다. 또 눈이 빛에 약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저녁에 만나면서도 색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가로등 불빛에도 눈을 찡그릴 만큼 약시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날 그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윈디뱅크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갑작스러운 결혼식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에게 구원하셨답니다. 결국 저도 허락했죠. 그만큼 그분의 청혼은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허락하자 그분은 저더러 성수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에 충실하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더군요. 맹세를 말입니까? 이상한 구원 방법이로군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맹세를 요구하는 것만 봐도 호스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셨죠. 사실 엄마는 예전부터 호스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무도회에서 만난 날부터 계속 그분의 일이라면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죠. 어떤 때 보면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을 정도였어요. 그분이 엄마에게 일주일 안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엄마는 두말하지 않고 허락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로서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윈디뱅크 씨가 아무리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제 아버지인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는 하고 식을 올려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근데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단 식을 올리고 나면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요. 윈디뱅크 씨가 화를 내면 엄마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하시더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 내키지 않았어요. 물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만큼 애정이 있다거나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단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도둑 결혼하듯 은밀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윈디뱅크 씨가 다니는 프랑스 회사 지점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점은 보르도에 있었죠. 하지만 그 편지는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침에 반송되어 돌아와 버렸습니다. 윈디뱅크 씨가 그곳에 안 계셨던 건가요? 네, 편지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누가 그러던가요? 윈디뱅크 씨에게 직접 들었어요. 영국에 도착해서야 회사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덜랜드 양으로선 유감스러운 일이었겠군요. 네, 그쵸. 하지만 그땐 이미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게 치르고 싶다는 호스머의 주장대로 다른 하객은 없었어요. 식장은 킹스크로스역에서 가까운 세인트 세비어 성당이었고 식이 끝나면 곧바로 세인트 판크리스 호텔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죠. 결혼식 날 호스머가 이륜마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전 때마침 반송된 편지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던 차였죠. 저는 모든 걸 운명이라 여기고 호스머가 타고 온 마차에 엄마와 함께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마차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분은 마침 지나가던 사륜마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두 마차는 거의 동시에 성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탄 마차가 먼저 성당에 도착했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이 탄 마차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 그분이 마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마차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더군요. 기다리다가 지친 마부가 성을 내기 시작했죠. 손님, 세인트 세비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주무시기라도 하시는 겁니까? 마부가 내려와서 목청을 높이며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홈즈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은 달리는 마차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분명히 마차에 타는 걸 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렇게 마부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홈즈 선생님, 그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의 일입니다. 그분이 마차에 오르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로서는 총체할 수가 없군요. 엔젤 씨를 믿으십니까? 물론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혹시 결혼식 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날 아침에 저를 데리러 왔을 때도 그분은 저의 손을 꽉 잡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를 하셨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음 변하지 맙시다. 만일에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약혼한 사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오. 설사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맹세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제고 반드시 꼭 만나게 될 것이오.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어? 결혼식 날 아침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싫었는데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옥스머는 그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네요. 정말 그분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요?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군요. 홈즈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서덜랜드 양께선 엔젤 씨에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아침에 하신 말을 생각해봐도 틀림없어요. 분명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고 말이죠. 그녀는 조금 전과 달리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진 모르겠다 라는 말씀이로군요. 네.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는 무척 화가 나셨어요. 몹쓸 놈이라고 욕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호스머에 대해선 한마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윈디뱅크 씨에게는 이번 일을 말씀하셨나요?
네, 돌아오자마자 바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더군요.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만간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면서요. 혹시 금전적으로 엔젤 씨에게 도움을 주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엔젤 씨는 돈에 관해서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돈을 쓴 일이 없었어요. 단 1실링도 쓰게 하신 일도 빌리신 일도 없었어요. 또 결혼 전에 제 재산을 모두 그분 앞으로 해놨다면 그건 참 미심쩍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제 재산에 대해선 앞으로도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의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성당 앞에서 미아가 되게 했다고 그분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어, 선생님,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요즘엔 거의 잠도 자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만약에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어째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걸까요? 아,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서덜랜드 양은 털도시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었다. 알겠습니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사해드리죠. 틀림없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덜랜드 양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녀는 기대에 차서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홈즈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오스모 엔젤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네? 서덜랜드 양뿐 아니라 나 역시 깜짝 놀랐다. 홈즈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또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의 삶에서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덜랜드 양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홈즈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홈즈 선생님?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군요. 홈즈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덜랜드 양? 사건을 조사하자면 엔젤 씨의 정확한 인상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편지도 함께 보여주시면 꽤나 도움이 되겠군요. 네, 인상착의라면 아마 이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오련의 신문과 편지 봉투 4개를 내밀었다. 지난주 토요일 크로니클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온 편지는 그 4통이 전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댁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캠버웰 라이언 플레이스 31번지입니다. 홈즈는 수첩을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다. 엔젤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하셨고 윈디뱅크 씨의 직장 이름은
알고 계시겠죠? 웨스트하우스 앤드 머뱅크란 주류회사에 거기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보르도산 적포도주를 수입한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펜처지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을 게 없군요. 그만 대우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과 편지는 제가 잠시 보관해도 되겠죠?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덜랜드 양, 부디 제 충고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홈즈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전 성경에 대고 맹세를 했어요. 그분과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고 말이에요. 설사 돌아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분의 충실한 약혼자로서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드려요. 연락만 주신다면 언제라도 다시 달려오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방을 나서는 서덜랜드 양의 어깨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침울하게 젖어 있었다.